세상만사 이야기,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참 세상사, 거지 같고 세상 좁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나이 20대 초반에 9살 연상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정신이 나갔냐면서 그 여자와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냐고 말했지만 무려 6년을 넘게 사귀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 때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학원 강사를 하며 개인 과외를 병행하던 그녀에게 과외를 받았고 저는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녀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 치기 전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만약 좋은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저와 사귀어달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며 여러 번 거절했었던 그녀는 제가 대학생이 되고도 수없이 따라다니며 고백하자 결국 한 달만 만나보자는 저의 끈질긴 요구에 허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 우리 관계가 끝이 난 것은 제가 아닌 그녀가 먼저 끝을 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나이도 어느덧 35살이고 저는 이제 26살. 현실적으로 부모님한테 쉽사리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또한 결혼해서 둘이 먹고 살 수도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수없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취직하면 그때 바로 결혼해서 살자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이후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는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그 뒤로 저는 2년을 넘는 시간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황하며 그녀를 계속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었죠.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제가 질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둘이 연애하는 것을 어느 날 충전 중인 제 휴대폰에 왔었던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그녀에게 찾아가 온갖 모진말을 하고는 쫓아낸 겁니다. 나이 들은 년이 나이값 못하고 어린애 꼬드겨서 뭐하는 짓이냐는 등 온갖 악랄한 말들을 퍼부어댔더군요. 이 모든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지내자 제 여동생이 참다 못해 말해주었고 결국 어머니와 저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자간의 인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하면서 명절조차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와 집에서만 모든 시간을 보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여러 번이나 그녀를 찾아봤지만 해외로 나갔다는 말만 들은 게 다였었죠. 결국 저도 포기하게 되었고 제 나이도 30살이 넘어가자 점점 너무 외로워지더군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한 달, 2달만 지나도 계속 첫사랑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질려버려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일하고 돈 버는 재미에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운이 좋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40억이 넘는 돈을 10년도 안 되어서 벌었으니까요.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주식 코인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동산과 적절히 분배하며 돈을 추가로 벌었더니 어느덧 제 수중에는 엄청난 돈이 모이더군요. 결국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좋은 차도 사고 제 또래 대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모았기에 주변의 부러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 집에서는 더욱더 많은 압박이 들어오더군요. 혼자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하느냐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지내느냐면서 아이를 꼭 낳게 결혼 좀 하라는 압박에 그때부터 저도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제 나이 30대 후반에 이르러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정보 업체가 조건을 전제로 해서 만나다 보니 결혼할 분의 집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가 될 사람은 미대를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어릴 적부터
자기 딸이 여자라고 일을 시키기보다는 온실 속에 따뜻한 화초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구김도 없고 밝은 여자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11살이나 어린 것도 있었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뭐랄까 따지고 재고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오래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만난 예비 신부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어린 친구다 보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예비 신부는 저에게 말하길 서로 나이 차이가 안 느껴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제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했었고 그렇게 연애를 6개월 정도 하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40살이라 집에서는 어서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한 것도 있었고 장인어른도 아내도 곧 있으면 30살이니 이렇게 된 거 빨리 시집가라고 한지라 그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결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예비 신부와 먼저 인사를 드리자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좋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 장인어른 집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예비 장모님, 아니 제 첫사랑이 그곳에 장모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순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자 예비 신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저를 갑자기 데리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말 못해서 미안한데 사실 우리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요번에 재혼한 엄마가 새엄마라고 그만큼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새엄마인 것만큼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외적으로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해도 그렇지 어쩜 사람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실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을 차렸지만 마냥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자 예비 장인은 저에게 실망을 많이 했었는지 그 자리를 파하고는 저희 예비 신부를 통해서 제가 원래 어벙한 사람이냐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인생이 허망하고 어이없다고 할까요? 그토록 찾아다녔던 전 여자친구가 하필 지금 결혼하려는 예비 신부의 새엄마라니요. 정말 그만큼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봤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변했더군요. 한편으로는 환상이 깨져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속물 같지만 이제는 50대인 여성이니까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보자마자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군요. 그러기엔 1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저에게 길었고 또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이제 장인어른의 여자이자 제 장모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전처럼 애틋한 감정은 사라지고 제 머릿속엔 그저 속물처럼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군요. 그만큼 12년 전 첫사랑 때문에 지금 예비 신부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참 복잡해지더군요. 그 뒤에 장모? 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첫사랑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보자는 겁니다. 진짜 12년 만에 단둘이 만나니 참 애매하기도 하였고 느낌도 이상하고 불편하더군요. 예전에는 같이만 있어도 정말 참 좋았는데 제가 어색해하는 걸 느꼈는지 첫사랑이었던 예비 장모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왜 하필 걔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먼저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 나이도 나이고 예비 신부와 또다시 같은 조건을 다시 찾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싫었던지라 그 문제로 티격태격 했었네요. 그러자 자기가 장모 될 사람인데 어찌 연인이었던 사람이 나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며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연인이었던 게 뭐가 문제냐, 서로 이야기만 안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무려 12년 전에 떠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러냐고, 질긴 인연이지만 서로에게 이제 감정도 남은 게 없다고 했더니 예비 장모는 몹시도 그 말에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엄청 울다가 가버리더군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질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모가 하는 행동을 보니 이게 가만히 넘어갈 것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 제가 당일쯤 되자 떠오른 게 있더군요. 아차, 저희 어머니와 제 전 여친이었던 예비 장모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장에서 저희 어머니께는 사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전 여친까지 아는 척을 하며 이야기를 다 해버리더군요. 당연히 상견례고 뭐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비 장인도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예비 신부는 이 상황에 갑자기 엄청 울기만 하였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먼저 일어나서 가버리더군요. 결혼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서요. 그 뒤로 장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막고 있고 예비 신부는 무조건 저와 결혼할 거라고 자기는 새엄마 들어올 때부터 싫었는데 장인 인생이니 존중해 준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반대할 거면 그냥 집 나와서 저와 따로 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러길래 왜 그리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나서 지금 이 꼴을 만들었냐고 상황이 진짜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아직도 못했고 장인은 집안 시끄러운 건 딱 싫으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안 시키려는 입장이고 전 여친이었던 그 예비 장모는 현재 연락도 안 되네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집 나와서 제가 혼자 독립해서 지내는 저희 집에 예비 신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예비 신부는 그냥 애부터 낳자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